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혹시 그 소프트맥스 부분 그 PPT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여기서 그 왼쪽 이미지에서 그러면은 그 두 문장에 들어가서 풀링해서 나온 두 개의 센텐스, 얘네가 지금 결합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이것도 똑같이 코사인 유사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프트맥스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죠. 이 U와 V를 이렇게 컨캣하는 거예요. U, V, U-V 이렇게 컨캣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컨캣 텐서를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끔 확률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 리니어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의 원하는 레이블 개수만큼 그걸 만들어주는 게 있겠죠, 여기에. 그건 제가 생략을 했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코사인을 때려가지고 이제 그 문장의 유사도를 표현을 한 거고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샌댄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목적이 두 문장과의 뭔가 관계를 그 이용해서 뭔가를 이용하기 위한 모델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저는 지금 어떠한 태스크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장 뭐 감정 분류라고 하면은 보통 문장을 하나를 넣고 이렇게 감정을 분류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문장 하나에 대해서 뭐 긍정, 부정, 기쁨, 슬픔, 긍정, 부정, 뭐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네 가지의 뭐 쿼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 하면은 이거를 문장 하나만 넣고 레이블 해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것보다 문장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레이블이 A, B, C, D면은 A 문장과 B 문장을 넣어주고 이걸 A, B로 알게끔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그럼 총 6개가 나오겠죠. 6C, 4C2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말 신기한 게 레이블이 6개지만 저희가 그 이 인베딩 이 UV를 인베딩 그 공간상으로 저희가 한번 뿌려보면은 그러니까 PCA를 이용해가지고 인베딩 공간상으로 2차원으로 뿌려보면은 놀랍게도 애초에 그 4개로 딱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넣고 이거를 A, B, C, D 이 네 가지 중 하나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태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문장 하나씩 넣고 A, B, C, D를 뭐 이거는 B, 이거는 C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 문장을 두 개를 센텐스 버튼을 이용해서 함께 넣고 이 두 개의 관계, 이거는 A, C의 관계야. 이거는 뭐 B, D의 관계야.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레이블, 4C니까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4C 이의 가지로 레이블을 제가 집어넣었더니 정확도도 엄청 높게 나오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쪽으로 논문을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는 뭐 이러한 문장의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는 한 문장당 하나의 레이블로 우리가 보통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학습을 하지 말고 이 센텐스 버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학습시키는 거에 더 효율적이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논리를 풀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팀이.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레이블을 6개를 가르쳐 줬는데 진짜 놀랍게도 그 데이터의 분포가 딱 맞게끔 4개를 쫙 이렇게 딥러닝이 이걸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얘가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센텐스 버트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보통은 이런 걸로는 잘 안 쓰이고 그냥 유사도 측정으로 많이 쓰인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해요. 음, 근데 제가 좀 잘 안 와닿아서 그런데, 아까 계속 감정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은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얘는 뭐 즐겁다, 뭐 기쁘다, 뭐 슬프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두 네. 문장과의 관계를 뽑아내는 게 센텐스 버트면은, 이 두 문장을 A, B를 주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기쁘다, 슬프다가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쁜 문장과 슬픈 문장을 동시에 주고 센텐스 버트로 거기서 레이블은 기쁘다, 뭐 슬러시 슬프다가 정답인 거죠. 이 두 문장이 기쁘다, 슬프다였으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개개인의 문장을 버트로 주는 것보다 센텐스 버스 두 문장을 한꺼번에 주고 이거를 그 결합한 레이블을 맞추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도 높고 효율도 빠르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다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거를 벡터 공간에 뿌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원래 레이블이 6개면은 딥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6개로 이렇게 클러스터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학습을 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근데 그거에 아니라 레이블이 6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원래는 4가지 데이터였잖아요. 뭐 기쁨, 슬픔 이런 걸로. 근데 얘가 기가 막히게 그거를 딱 이렇게 클러스터를 4개를 하더라고요. 레이블이 6개인데도, 정답이 6개인데도. 그리고 그 와중에 더 높은 성능을 끌어내고요. 그래가지고, 오, 똑똑한데?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뭐 방법일 수 있겠다. 이 문장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센텐스 버트를 이용해가지고 두 문장을 한꺼번에 넣는 이러한 테크닉? 그런 걸 좀 요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센텐스 버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음, 음,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보통 감정 평가를 할 때는 보통 한 문장으로 하지 않나요? 이거 뭐 제가 널리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편견을 가지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 네. 태스크로 쓸 때는 한 문장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인퍼런스는 한 문장으로 하죠. 근데 그러면은 이 센텐스 보트로 학습시킨 모델을 쓰려면 투 페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원 페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모델이 기가 막히게 4가지로 클러스터를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문장이 하나가 오면은 그거를 똑같이 버트를 씌워가지고 어쨌든 인베딩 공간 한 상에 하나의 점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점과 가장 가까운 집 클러스터로 분류를 하는 거죠. 아 그냥 문장 하나만 들어오면은 센텐스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벡터로 그냥 쓴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센텐스 버트를 쓰는 게 아니라 센텐스 버트, 그냥 버트를 통해 가지고 인베딩만 시킨 다음에 그 인베딩을 이 센텐스 버트가 학습한 공간에 뿌려주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그걸 정답 레이블로 하는 거죠. 근데 정확도라든지 F1 스코어 이런 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되시나요, 도비님? 어 그러면은 이 센텐스 버트로는 하는 거는 그냥 그 이거 뭐야 좌표상에만 뿌려주는 거를 에만 이용한다는 건가요? 아, 센텐스 버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그 데이터들의 분포를 인베딩 공간상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레이블이 6개임에도 불구하고 4C2니까 6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의 원래 그 본성, 본 디스트리뷰션은 4가지잖아요. 그 4가지를 얘가 딱딱 클러스터를 정말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인퍼런스 문장이 한 문장이 온다면은 그 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한번 그냥 포워드 연산만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인베딩 공간에 한 점을 그냥 찍어주는 거죠. 그 값을. 그래서 그것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가 뭔지로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 분류를 시켜버리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궁금한 게 여기 샴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업데이트도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빠르대요. 이 어텐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텐션이 자기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은 B 문장에도 함께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튼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그냥 어텐션을 따로 하려는 거 같거든요. 하지만 학습은 웨이트 파라미터 그 웨이트 값들은 함께 변할 수 있게끔 아예 똑같게.
그랬더니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러면은 둘이 동시에 업데이트 될 수는 없잖아요. 뭘 하나를 더 어, 하고 먼저 하고 후에 하고 되지 않나요? 왜 동시에 업데이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델에서 나온 값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모델이. 네, 네. 아, 알았다. 그러니까 아닌가? 이런 예, 예, 거죠. 뭐, 예. 이거 네, 두 개 뭐라고요? 나온 값을 동시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니까 그 값을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렇죠. 네, 네. 동시에 된다. 제가 잘못 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음. 두 개 똑같은 로스 음, 값이 들어가겠죠. 음,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렵네요. 그냥 좀 개인적인 흥미긴 한데 이게 비교 대상에 같이 들어가서 정확도가 더 좋아지는 걸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비교 대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에 같이 들어간다는 게 결국엔 그 문장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하나의 문장만 들어갔을 때는 그 네.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이게 아무래도 두 문장이 들어가서 바로 이게 비교가 가능한 구조이다 보니까 더 성능하고 속도가 더 좋아지는 걸까요? 아, 그 버트 한 문장이 들어가냐 두 문장이 들어가냐는 원래 버트의 학습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버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이 들어가서 셀프로 그냥 아무렇게나 15%를 마스킹을 하고 I love to go to school을 그냥 love와 go를 마스킹을 하고 이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버트가 프리트레인을 해요. 네, 근데 이것과 다르게 또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두 문장을 한꺼번에 넣었을 때도 이 두 문장이 뭐 연관이 있는지 비슷한 건지 정반대인지 아예 관계가 없는지 이런 걸로도 학습을 버트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학습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프리트레이닝 방법이 있다. NSP와 MaskLM. 근데 센텐스 버트 같은 경우는 이 두 문장을 넣을 때 버트가 애초에 별로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장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킬 때 이러한 방법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걸 제한한다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질문 없습니다. 약간 준영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두 개를 넣으니까 하나씩 넣을 때보다 이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좀 더 애매한 것도 좀 더 확실하게 나눠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네,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음. 나중에 한번 용신님 세 개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센텐스 버트가 그게 안 좋아요. 세 개가 안 돼요. 그 이제 용신님이 짜는 거죠. 아, 용신버튼. 그렇죠. 그렇죠. 용버트 와이버트. 따야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센텐스 버트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왜 더 잘 되는지 솔직히 왜까진 모르겠는데 그거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기해요. 맞아요. 저희 궁금합니다. 네, 팀 사람들이 다 와 이걸 어떻게 네, 진짜 레이블이 6개인데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이 딥러닝은 모르잖아요. 그냥 레이블이 6개인 것만 알지.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4개로 딱 그 히든 공간에 딱 얘가 학습을 딱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이 블랙박스가 생각을 하긴 하네 이런 아,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여러분.